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유준입니다. 오늘 제가 연구실 에이전트 AI 스터디 6주차 툴 유즈 기본 파트 2에서 소개해드릴 연구는 툴포머와 고릴라 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에이전트 AI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총 14주차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그중 6주차인 툴 유즈 기본 파트입니다. 지난 툴 유즈 기본 파트 1에 이어서 기본 파트 2에서는 툴포머와 고릴라 논문을 다룰 건데요.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해서 두 연구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두 연구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파트 1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다뤘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이전트 관점에서 툴 유즈란 무엇인가? LLM이 외부 도구를 호출할 때 단순히 자연어로 해당 함수를 써줘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LLM은 반드시 Machine Executable Structure Format, 즉 기계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조화된 형식을 생성해내야 됩니다. 오른쪽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개념이 좀 명확해지는데요. LLM 에이전트가 외부 도구를 바로 호출하려 해도 구조화된 형식 생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면 툴 컬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럭처 아웃풋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툴 호출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됩니다. 올바른 함수 이름, 올바른 인자 타입, 그리고 제이슨 스키마 준수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게 되면 파싱 실패로 이루어지게 되고 도구 호출은 결국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 전체의 워크플로우가 중단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그램 하단의 성공 실패 케이스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성공한 경우는 정해진 스키마 준수를 통해 파싱이 성공하고 외부 도구 실행까지 이어지는 반면 실패한 경우는 단순한 구조 오류 하나로 워크플로우 전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럭처 아웃풋의 신뢰성은 결국 에이전트의 신뢰성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지난 파트에는 스트럭처 아웃풋을 어떻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다룬 연구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스트럭처 아웃풋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컨스트레인 디코딩입니다. 컨스트레인 디코딩은 허용된 토큰만 생성하도록 디코딩 단계에서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구조적인 결과물은 보장이 되지만 추론력이 손실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FT, 즉 Supervised Fine Tuning 방식입니다. 제이슨 데이터로 모델을 직접 파인튜닝하는 방식으로 특정 형식에 대한 학습은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복잡한 스키마에 대한 일반화 자체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서 주로 다룬 SRL, Structured Reward Learning 방식인데요. 밸리데이터 기반의 리워드를 활용한 접근으로 앞선 두 방식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했습니다. 허나 언제 툴을 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접근 모두 툴 유즈의 신텍스 레이어 문제, 즉 형식적으로 올바른 출력을 만드는 데에는 이제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언제 툴을 써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툴을 써야 하는가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툴 유즈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다시 분해해보면 크게 세 가지 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Syntax Reliability고 이는 지난 파트 1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구조적으로 밸리드한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는가, 즉 형식이 올바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뤘으니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오늘 Utility Aware Decision 파트입니다. 툴포머에서 다룰 내용이고요. 핵심 질문은 주로 언제 툴을 호출할 것인가 입니다. 단순히 툴을 쓸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툴컬이 실제로 넥스트 토큰의 likelihood를 개선하는가, 그리고 툴 유제지를 LM 학습의 오브젝티브 자체에 통합할 수 있는가를 묻는 훨씬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픈 월드 툴 셀렉션입니다. 이는 오늘 다룰 고릴라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수천 개의 API가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같은 태스크에 대해 여러 API가 가능할 때 무엇을 골라야 하는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API를 호출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 세 번째 레이어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다룰 두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제 실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논문은 툴 러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 툴포머 셀프 슈퍼바이즈 툴 러닝 접근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LM이 스스로 이 API 컬이 미래 토큰 예측에 도움이 되는가를 판단하게 만들어서
별도의 라벨링 없이도 툴 유수를 학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데이터에 잠재적 API 컬 후보를 삽입하고 실제로 API를 실행해 결과를 얻은 뒤 그 컬을 넣었을 때 LM 로스가 감소하는지를 비교합니다. 로스가 줄어드는 콜만 남기는 것입니다. 즉, 유용한 툴 호출이 모델 스스로 걸러내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고릴라는 Retrieve Aware to Learning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 수천 개의 API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확한 API를 선택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약 1600개의 API로 구성된 API 벤치를 직접 구축하고 셀프-인스트럭트 방식으로 인스트럭션 API 페어를 생성을 해서 라마 기반 모델을 파인튜닝합니다. 평가 역시 단순한 문자열 매칭이 아닌 AST subtree 매칭으로 API correctness를 정밀하게 측정하며 DB에 없는 API를 호출하는 것을 할루시네이션으로 명확히 정의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두 연구 모두 같은 질문에서 출발은 하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툴포머를 시작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포머 Language Models Can Teach Themselves to Use Tools 라는 연구는 2023년 뉴립스에 소개된 연구로 메타랑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에서 제안한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3455회에 해당하는 인용수를 갖고 있는 아주 임팩트가 컸던 연구였습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저희 연구실 졸업생인 이지윤 석사가 다룬 이 툴포머 세미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오늘 세미나를 듣고 해당 연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다음 세미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툴포머가 왜 등장했는지 문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두 예시를 보시면은 LLM의 한계가 직관적으로 드러납니다. 현재 독일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knowledge cut-off를 언급하며 답하고 간단한 산술 계산에서도 틀린 답을 내놓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거대 모델조차도 최신 사실 검색이나 단순 연산, 시간 인식과 같은 기초적인 영역에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는 이 툴 활용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노테이션 비용입니다. LLM이 외부 도구를 쓰도록 학습시키려면 사람이 직접 방대한 주석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self-supervised learning의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task specific limitation입니다. 기존 툴 유수의 학습 방식은 특정 작업에만 국한되어가지고 모델이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해 도구를 사용하는 이 제너럴리티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제너럴 툴 유세지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집니다. 툴포머는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툴포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접근 방식은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 그 다음 필터링, 그 다음 파인튜닝입니다. 첫째, 소수의 휴먼 리튼 예시와 프롬프트만 제공을 한다면 모델이 스스로 학습 데이터 전체에 걸쳐 잠재적인 API 콜 후보를 생성합니다. 둘째, 생성된 후보들 중 실제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감소시키는 것들만 걸러냅니다. 셋째, 그렇게 필터링된 어노테이션만으로 다시 모델을 파인튜닝합니다. 핵심은 모델 스스로 툴 사용에 when과 how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대규모 휴먼 어노테이션이 필요 없고 또한 LLM 자체의 제너럴리티 성능 또한 손상되지 않습니다. 툴포머가 이번 연구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툴은 5가지입니다. 퀘션 앤서링에 대해서는 아틀라스라는 기존 사전 연구된 외부 지식 기반 시스템을 호출해 팩추얼 정보를 보완하고 위키피디아 서치는 검색어에 대한 위키피디아 스니펫을 직접 가져와서 이 문맥 정보를 확장합니다. 칼큘레이터는 사친 연산을 수행하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다양한 언어를 영어로 번역합니다. 마지막으로 캘린더는 현재 날짜의 정보를 반환합니다. 5가지는 앞서 살펴보았던 LLM의 대표적인 취약점, 즉 최신 정보, 연산, 시간 인식을 각각 커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전체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샘플 API 컬입니다. LLM이 퓨샷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학습 텍스트의 특정 위치에 잠재적인 API 컬 후보를 생성합니다. 다이어그램의 예시처럼
Pittsburgh is also known as 라는 텍스트에 대해 여러 가지 API 컬 후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단계는 Execute API Call 단계입니다. 생성된 API 컬들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결과값 R을 획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Filter API Call입니다. 이 파트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서 API 컬을 삽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로스를 직접 비교를 해서 로스가 만약 일정 스레시홀드 이상 감소했을 때의 컬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버려주게 됩니다. 다이어그램에서 첫 번째 후보는 로스가 감소해 최종 데이터에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오히려 증가해서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된 API 컬이 포함된 데이터로 LM 모델을 재학습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샘플 API 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은 각 API에 대해 설계된 프롬프트 PX를 바탕으로 input X에 대한 API 컬을 직접 어노테이트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few-shot example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API 컬을 삽입해야만 하는지를 모델이 직접 학습합니다. 예시들을 보면은 텍스트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QA API 컬이 인라인으로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주석을 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예시만을 제공해서 모델이 나머지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스스로 어노테이션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 접근의 핵심입니다. 앞서 few-shot example을 바탕으로 API 컬을 어노테이트 한다 했는데 그 프롬프트가 툴마다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툴의 호출 형식을 보시게 되면은 QA는 괄호치고 QA question, Machine Translation은 empty text, 캘린더는 캘린더 호출, calculator는 calculator하고 expression을 직접 작성하고 위키피디아 search는 wiki search term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프롬프트들이 툴마다 독립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델은 각 툴에 맞는 프롬프트와 few-shot example들을 제공받아서 해당 툴의 컬을 어떻게 생성해야 하는지를 직접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텍스트의 어느 위치에 API 컬을 삽입할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핵심 아이디어는 매우 간단합니다. 텍스트의 각 위치 i마다 해당 위치에 API라는 토큰이 등장할 확률 PI를 직접 계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threshold를 초과하는 위치들만 API 콜 후보 집합 i로 선정해주게 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게 된다면은 Pittsburgh is also known as the Steel City라는 텍스트에서 각 위치별 확률이 계산되게 되고 threshold를 0.4로 설정했을 때 확률이 높은 위치들, 즉 i가 3, 5, 6, 7, 8 이 5가지의 후보만이 선택되게 됩니다. 만약 후보가 K개를 초과하게 된다면은 상위 K개만을 선택하는 로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치 후보가 선정이 된다면은 이제 각 위치에서 실제 API 컬의 내용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모델 M의 프리픽스와 API 토큰을 입력으로 주게 되면은 모델이 그 위치에 적합한 API 컬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위치 i마다 최대 m개의 후보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5개의 툴, 그리고 k개의 위치, m개의 후보, 즉 하나의 인풋 텍스트마다 5 곱하기 k 곱하기 m개의 API 콜 후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6번 위치에서 3가지 서로 다른 QA 컬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라도 질문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후보들 중 어떤 것이 실제로 유용한지는 다음 단계 필터링에서 판단합니다. 2단계입니다. 앞서 샘플링으로 생성된 모든 포텐셜 API 컬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가장 단순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약 조건이 하나 붙는데 이는 각 API 컬의 response RI들은 반드시 싱글 텍스트 시퀀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후 로스 계산을 위해 response를 텍스트에 자연스럽게 삽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각각 3가지 QA 셀들이 직접 실행되어서 펜실베이니아, 스틸 시티, 피츠버그라는 결과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컬인 Was other name is Pittsburgh known by가 Steel City를 반환하는데 이것이 원문 맥락과 가장 잘 맞는 결과임을 직관적으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다음 단계 필터링에서도 걸러지는지 수식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의 핵심인 필터링입니다. 어떤 API 컬이 실제로 유용한지 로스 감소 여부로 판단을 해줍니다. 로스 수식 LIZ를 보시게 되면은 prefix Z가 주어졌을 때
which I 이후 토큰들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Z는 각 API 컬과 그 레스폰스를 합친 값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API 컬을 삽입했을 때 이후 토큰들을 예측하는 게 얼마나 쉬워지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웨이트 W인데요. 이 웨이트 W는 API 컬과 가까운 토큰일수록 웨이트가 높고 5토큰 이상 멀어지게 되면 결국 웨이트가 0에 가까워지는 값입니다. API 컬의 효과는 바로 인접한 토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이런 직관을 반영한 설계입니다. 결국 API 컬 삽입 전후의 로스를 비교하게 돼서 로스가 스레시홀드 이상 감소한 컬만 최종 학습 데이터에 포함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툴포머가 유용한 툴호출을 스스로 판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이 로스를 비교한다고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API 콜과 리스폰스를 모두 프리픽스로 제공했을 때의 로스입니다. 반면 li 마이너스는 API 컬이 아예 없는 경우와 컬은 있지만 리스폰스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중 더 낮은 로스를 갖고 오게 됩니다. 즉 API 없이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상황과의 비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성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li 마이너스 빼기 li 플러스가 이 threshold f보다 높을 때, 즉 API 컬을 넣었을 때 로스가 threshold 이상 감소해야만 해당 컬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API 리스폰스와 함께 이 API와 리스폰스가 함께 있을 때만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컬만 남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터링까지 완료된다면 최종 학습 데이터인 C*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샘플링, executing, 필터링을 거쳐서 살아남은 API 컬들은 원본 텍스트의 해당 위치에 직접 삽입을 해서 X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게 되면은 Pittsburgh is also known as 다음 위치에 이 QA What's other name is Pittsburgh known by Steel City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C와 C*의 텍스트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API 컬 정보만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C*로 모델을 학습을 파인튜닝 해주게 된다면 툴포머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툴포머의 실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은 제로샷 셋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툴을 언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툴포머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기존 툴 유즈 연구들과의 핵심 차이점입니다. 디코딩 스트래티지로는 탑 K 생성 시 API 토큰의 상위 K개 안에 포함될 경우 API 호출을 무조건적으로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K를 10으로 설정을 해서 실질적인 API 컬의 활용 확률을 높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원 인풋에 대해서는 원 API 컬이 나오도록만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의 인풋 텍스트에 대해서는 하나의 API 콜만 호출하도록 제약을 거는 것입니다. 비교 모델은 총 4가지입니다. GPT-J 같은 경우에는 파인튜닝이 없는 가장 기본 모델로 베이스라인의 역할을 합니다. GPT-J 플러스 CC는 CC넷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한 모델로 단순 추가 파인튜닝의 효과를 검증을 합니다. 다음 툴포머 디세이블드 같은 경우에는 CC가 아닌 C*로 파인튜닝을 학습을 했지만 API 토큰 발생 확률을 0으로 직접 설정을 해서 실제 API를 호출하지 않는 모델로서 API 콜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 자체만의 효과를 분리해서 보기 위해 해당 베이스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툴포머는 실제로 API를 호출하는 완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비교함으로써 성능 향상이 파인튜닝 때문인지 학습 데이터 구성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API 실행 때문인지를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툴포머가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컬큘레이터 태스크에서는 툴포머 디세이블드과 대비해서도 성능이 크게 오르는데 이는 API 컬 리스폰스를 통해서 연산 과정과 그 결과를 함께 학습하면서 수학 연산 능력 자체가 향상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위키피디아 설치에서는 GPT-3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는 툴포머가 사용하는 아틀라스 검색 엔진 자체의 한계, 즉 품질이 낮은 답변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슬레이션에서도 언어에 따라 성능 차이가 나타나겠는데 특정 언어에서는 CC넷의 GPT-J 프리트레인 데이터 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이 원인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이 툴포머는 스케일링 러 관점에서도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GPT-J 외에 GPT-2 패밀리 모델 4가지, 즉 124밀리언 모델, 355밀리언, 755밀리언, 그리고 1.6 빌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추가로 사용했고, 툴은 QA, 컬큘레이터, 위키피디아 서치 3가지를 활용했습니다. 모델 크기에 따라서 툴 활용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델이 작을수록 API 콜의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모델 자체가 API 콜을 적절히 활용할 만한 기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755밀리언 이상의 모델 크기부터 API 콜의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API 없이도 태스크 수행 능력이 향상되지만 API를 활용하는 툴포머는 그보다 훨씬 가파른 성능 향상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API를 활용하는 것은 모델 크기와 무관하게 태스크 수행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모델에서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가 툴포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다음부터는 고릴라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Large Language Model Connected with Massive APIs는 앞선 툴포머가 뉴립스 2023에서 소개되었고 해당 연구는 그 다음 해인 뉴립스 2024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는 버클리 대학교랑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같이 나온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지금까지 963회의 인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툴포머에 이어 이번에는 두 번째 연구인 고릴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릴라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수천 개의 API 중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슬라이드 상단의 예시가 이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태스크에 대해서 GPT-4는 존재하지 않는 모델을 호출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키고 클러드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반면 고릴라만이 정확한 API 컬을 생성합니다. GPT-4나 클러드와 같은 최신 모델조차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존 접근 방식은 소수의 well documented 툴만 프롬프트에 주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웹 스케일에서의 이런 수만에서 수백만 개에 달하는 API 환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릴라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릴라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Self-Instruct Fine-Tuning과 Retrieval-Aware Training입니다. 다이어그램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토치허브, 텐서플로우 허브, 허깅페이스에서 총 1645개의 API를 수집해 API 벤치를 구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GPT-4를 활용한 Self-Instruct 방식으로 16,450개의 Instruction API 페어를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로 라마 7빌리언짜리 모델을 Retrieval-Aware Fine-Tuning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론 시에는 Information Retriever가 최신 API 문서를 실시간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툴포머와의 핵심 차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툴포머는 언제 툴을 쓸 것인가, 즉 유틸리티 어웨어 차원에서 문제를 다뤘다면은 고릴라는 어떤 툴을 쓸 것인가, 즉 오픈월드 셀렉션 차원에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릴라의 첫 번째 기여는 API 벤치라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직접 구축한 것입니다. 3개의 모델 허브, 토치 허브, 텐서플로우 허브, 허깅페이스에서 API 도큐멘테이션을 직접 수집을 하고 총 토치 허브에서는 94개, 텐서플로우 허브에서는 626개, 허깅페이스에서는 도메인별 상위 20개씩 총 925개를 선별해서 1645개의 API를 확보했습니다. 각 API 모델 카드는 도메인, 프레임워크, functionality, API name, API arguments 등 10개의 필드로 구성된 JSON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또한 추후에 RESTful API 등 다른 도메인으로의 확장을 고려한 필드 설계를 적용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API 벤치가 구축되면은 이젠 학습에 사용될 Instruction API 페어를 생성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스텝에서는 허브별로 6개씩 총 18개의 Instruction API 페어를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작성합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직접 만든 seed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 seed 예시 중 3개를 랜덤 샘플링해서 인컨텍스트 example과 1개의 reference API documentation JSON을 함께 GPT-4에 입력해줍니다. 이때 핵심 지시사항이 하나 있는데 API 이름이나 힌트를 인스트럭션에 직접 포함하지 말 것이라고 모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모델이 API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기능 자체를 이행해서 API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스텝 3에서는 GPT-4가 API당 10개 인스트럭션 API 페어를 생성해서 최종적으로는 1645 곱하기 10, 총 16450개의 학습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데이터셋이 준비되면 이제 실제 모델을 학습해줍니다. 베이스 모델은 라마 7빌리언짜리 모델이고 인스트럭션 API 페어를 유저 에이전트 챗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준비한 후에 스탠다드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적용해주게 됩니다. 학습 모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Without Retriever 모드에서는 인스트럭션만으로 학습을 해서 모델이 학습 시에 내재화된 API 지식에만 의존을 하게 합니다. With Retriever 모드에서는 Retriever Aware Training 모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스트럭션에 Use this API documentation for reference 라는 지시를 함께 줘서 retrieve된 API .json이 추가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모델이 프롬프트 안에서 이 retrieve 다큐멘트를 직접 파싱해서 유저 인스트럭션에 답하도록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당 파트가 이 고릴라의 핵심 설계로 이제 API 문서가 매번 업데이트 되더라도 리트리버를 통해서 학습하지 않은 새로운 API에 대해서도 최신 정보를 반영을 해서 내뱉을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는 90대 10, 톨처브와 텐서플로우는 80대 20으로 나누어서 학습과 평가에 사용해주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이 Retriever Aware Training이 왜 중요한지 그 이점에 대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est Time API Documentation 변경에 대한 적응력입니다. API라는 것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기존 방식이라면은 이 새로운 API 형식에 대해서 모델을 재학습을 해야 되지만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를 통해서 최신 문서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모델의 재학습 없이도 변경 상황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한 성능 향상입니다. Retrieve Document가 추가적인 컨텍스트로 작용을 해서 모델이 정확한 API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이점인 이 할루시네이션 감소입니다. 모델이 실제 존재하는 API 다큐멘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API를 생성하는 경향이 구조적으로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고릴라는 추론 시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모드는 제로샷 모드인데요. 사용자의 자연어 프롬프트만을 모델에 입력해서 모델이 학습 시 내재화한 API 지식에만 의존해서 API 컬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델 2는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이어그램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들어오면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버가 API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API 도큐멘테이션을 검색을 합니다. 검색된 문서를 유저 프롬프트에 컨캐티네이션 시켜가지고 이 모델에 입력해주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모두 학습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었다는 점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with retriever 모드로 학습된 모델은 이 retrieve된 다큐멘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훈련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릴라 실험에서 사용한 리트리버는 총 3가지입니다. BM25는 각 API를 개별 다큐멘트로 인덱싱해서 TF-IDF 기반으로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속도가 빠르지만 이 세멘틱 매칭에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GPT 인덱스는 이 GPT-3 텍스트 다빈치 003 기반의 세멘틱 리트리버 모델로 의미 기반의 검색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라클이라 하면은 특정 모델이 아니라 그냥 ground truth API 값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달성 가능한 성능의 상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고 실제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그냥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3가지 리트리버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리트리버 품질이 전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실험 설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실험 설계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리서치 퀘션은 총 4가지입니다. 고릴라가 기존 소타 LLM보다 정확한 API 컬을 생성하는가, 리트리버를 학습에 통합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API 도큐멘테이션이 변경되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주어졌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비교 대상은 GPT-4, GPT-3.5,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클라우드 모델,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인 라마 7빌리언 모델입니다. 평가 기준은 3가지입니다. Overall Accuracy는 AST Subtree 매칭으로 판정한 정확한 API 컬의 비율이고, Hallucination Rate는 데이터베이스 내 어떤 API와도 매칭되지 않은 호출의 비율, Error Rate는 DB에는 존재하는 API지만 잘못된 API를 선택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3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가 방식인 ASG subtree 매칭 같은 경우 이 단순한 문자열 매칭으로 API의 컬의 기능의 정확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제한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명 같아도 아규멘트가 다르거나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고릴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성된 코드를 ASTree로 직접 파싱한 뒤에 API 컬에 해당하는 subtree를 찾아서 데이터셋의 정답과 매칭합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같은 torch.hub.load 계열이라도 레포, 모델, 프리트레인드와 같이 값이 다른 여러 베리언트가 트리 구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성된 컬의 subtree가 이 중 하나와 매칭이 된다면은 정답으로 판정해주게 됩니다. 할루시네이션의 판정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EST 매칭 결과 DB 내 어떤 API와도 매칭되지 않으면은 이 할루시네이션으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고릴라가 기존 소타 LLM보다 정확한 API 컬을 생성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7빌리언 규모의 고릴라가 큰 GPT-4를 포함한 모든 소타의 LLM 제로샷 성능과 리트리버 모드 모두에서 오버올 애큐러시 기준으로 압도를 하고 할루시네이션도 현재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 더 있는데요. 첫째, 기존 LLM들은 제로샷에서 API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GPT 인덱스나 오라클과 같은 좋은 리트리버를 제공하게 된다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즉, 모델 성능의 핵심 병목은 API 검색과 선택 능력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리트리버를 제공하게 되면 모든 모델의 할루시네이션 자체는 감소는 하지만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든 만큼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잘못된 API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트리버를 학습에 통합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표를 보시면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리트리버 없이 학습한 고릴라는 테스트 타임에 리트리브 더큐멘트가 주어져도 이를 오히려 노이즈로 처리해주게 됩니다. 학습 때 경험해보지 못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리트리버 어웨어 트레이닝을 적용한 고릴라는 테스트 타임에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할루시네이션 또한 감소합니다. 다만 한계점도 명확한데요. 오라클과 실제 리트리버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갭이 존재합니다. 저품질 리트리버에는 오히려 모델을 미스가이드해서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리트리버 어웨어 트레이닝의 효과는 리트리버 품질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션은 API 도큐멘테이션이 변경되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가입니다. 앞서 말했듯 현실에선 API 도큐멘테이션은 모델의 재학습이나 파인튜닝 주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업데이트됩니다. 기존 LLM 같은 경우에는 학습 시점에 API 정보에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된 API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Retrieval Aware Training 덕분에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Retrieve 다큐멘트를 참조를 해서 답하는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Retriever만 최신 API DB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만 한다면 모델 자체는 재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저품질 Retriever는 여전히 모델을 미스가이드 할 수 있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 1은 이 모델에 업그레이드 됐을 때입니다. 레스넷 52, 레스넷 101로 업데이트된 상황으로서 리트리브가 업데이트된 FCN 레스넷 101 문서를 갖고 오자 고릴라는 재학습 없이 FC 레스넷 101 모델을 정확히 호출합니다. 리트리버가 최신 문서를 가져오면 모델이 즉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는 조금 더 극단적인데요. API 소스 자체가 이 파이토트 비전에서 엔비디아로 예를 들어 바뀐 경우입니다. 리트리브 문서에서는 엔비디아 딥러닝 examples의 토처브가 담기자 고릴라가 레포지토리 경로까지 정확하게 반영하여 API 컬을 생성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같은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Retriever Aware Training이 모델이 Retrieve 다큐멘트를 참조하여 답하는 패턴을 학습했기 때문에 Retrieve만 최신 DB를 가리킨다면 모델 자체는 재학습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constraint가 주어졌을 때 이를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실제 API 선택은 단순히 기능이 맞는 API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API라면 파라미터 수나 accuracy, 메모리, 플롭 수과 같은 성능 제약이 있을 수 있고 RESTful API라면 비용이나 이 레이턴시 제약 또한 따르게 됩니다.
모델이 기능적 요구사항과 컨스트레인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이를 추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시로 설명드리자면은 10mm 파라미터 이하로 임신의 애큐러시가 70% 이상인 모델을 갖고 와줘라는 조건에서 애큐러시만 보면은 여러 후보가 가능하겠지만 파라미터 수까지 고려를 해야 정확한 정답을 추론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험은 이 토처브 데이터 중에서 애큐러시가 정의된 서브셋 전체의 한 65%를 대상으로 애큐러시 컨스트레인트를 포함한 프롬프트로 이를 평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컨스트레인트가 추가되면은 모든 모델의 애큐러시가 하락합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이는 단순 기능 매칭보다 이 컨스트레인트는 적용한 리트리버 자체가 훨씬 어려운 태스크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릴라는 제로샷에서 47.88%로 애큐러시 컨스트레인트가 충족률이 가장 높습니다. GPT 3.5의 제로샷 성능이 43.66%나 아니면 GPT-4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릴라가 기능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이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이해와 추론 능력까지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로 이제 오늘 발표의 두 연구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핵심을 정리하자면은 툴포머는 언제 툴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연구고, LM이 스스로 넥스토큰 러스를 기준으로 툴 호출 여부를 판단하는 셀프 슈퍼바이스 학습법으로 5개의 고정 툴을 언제 호출할지를 LM 오브젝트에 직접 통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고릴라는 어떤 툴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1600개에 달하는 방대한 API 공간에서 리트리버 어웨어한 파인튜닝 방식을 제안을 해서 정확한 API를 선택하고 할루시네이션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두 연구 모두 서로 다른 레이어의 문제를 다루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LLM이 툴을 진정으로 활용하려면 형식적 정확성을 넘어서 언제 어떤 툴을 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